중국 철학사 오늘은 165조 여기 쉰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자예요. 그냥 순자의 철학사상.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앞에 맹자하고 달리 전국시대 말기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98년부터 23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기 순자열전의 내용인데 원래 조나라 사람이고 여기 50세 전하라에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50세를 15세가 잘못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10대 후반에 전하라에서 활동을 했고 거의 죽을 무렵까지 전하라에서 죄주라고 그래요. 가장 뛰어난 학자가 이렇게 담당하는 건데 그런 역할을 했었고 말년에 이렇게 비방을 받아서 쫓겨나고 남릉 이렇게 됐죠. 춘신군 만나고 남릉령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그 양반의 제자가 이제 이사라고 하는 법가의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사하고 또 한미자하고 또 친구잖아요. 그래서 순자하고 법가가 이렇게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 우리 책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제일 어떤 철학자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계관이에요. 철학을 세계관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이 순자의 세계관 자체가 이제 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직하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여기 여러 학파들 있잖아요. 유가, 묵가, 도가가 행한 성취 실패를 고찰했다 하는데 도가적인 천도론에 가까워요 보면.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천도론으로 보면 순자를 유학자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도가의 천도를 이렇게 받아 이게 천인지분 같은 거 있잖아요. 천도의 운행과 인간의 행위는 이렇게 서로 직분이 다르다,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계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천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근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관직에서 물러나서 저작 남기고 죽었다 이 정도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논의하는 것이 순자철학 하면 이제 인성론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순자 학문이 이래 좁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유학에서 보면은 순자를 약간 비정통적인 걸로 이해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공자에서 맹자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보지 공자에서 순자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자 철학을 갖다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거,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때는 아까 천도론 얘기도 이분 같은 경우는 육아의 윤리에다가 이제 법가적인 어떤 시국 문제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저자는 그렇게 썼네요. 3분의 1은 유학이고 3분의 1은 법과학설과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법가적인 측면들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사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진나라가 통일 이후에 보면 이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 매우 법으로 엄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맹자로부터 이렇게 발전해 나간 모습이다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인성론 내용이 있는데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선한 점이 있는 것은 노력의 결과다. 그래서 위라고 되어 있는데 위는 인위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지 거짓이다 이렇게 어디 번역책 보면 거짓으로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엉터리 번역입니다. 양경이 인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인성론 문제도 인간이 악하다 그러면
논쟁거리가 많아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악해버리면 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또 웃기는 내용들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본래 악하고 선하거나 악하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은 인간이 선과 악이 무엇인가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여러 글들, 여러 학자들의 그 글을 보면 이런 논쟁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지나치게 복잡한 얘기니까 우선 간단한 내용들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양반도 맹자하고 비슷해요. 경험론적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동양 철학이 그래요. 논리가 부족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경험적으로 얘기하는데, 서양 철학에서 이렇게 경험론이라는 건 다 확률이에요. 그래서 비록 현대 사회가 경험론적인 것이 그 지배적인 논리가 돼 있지만, 대륙 합리론적으로 보면은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 가장 그 진리가 뭔가 이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릅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 사람은 태어나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본성을 조차 남을 해치는 놈이 생겨나고 정성과 믿음은 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목이 있고 성색이 있고 뭐 하는 거, 이게 뭐 4단 7점 다 포함해서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세계들, 거기에 보면은 그 이익 있잖아요. 결리 사이 그 맹자도 나오듯이 이익을 보면 의로운가 의롭지 못한가 그걸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도가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색을 좋아하고 이목을 좋아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근데 맹자 보면은 이익을 얘기하면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맹자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세계관들, 유학자들이 도덕적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식색 같은 거, 또는 이익을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선도 악도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이제 절도를 이뤘을 때 악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하고 칠정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단이라는 그 선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보면 사단이 칠정 안에 들어가냐 밖에 있냐 이런 논쟁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마음들은 칠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칠정이 때에 맞지 않았을 때 이게 악으로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좋아한다는 것도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 규범을 어그러뜨리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게 됐을 때 그게 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아예 이제 그 자체를 이렇게 나쁜 걸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경은 뭐겠어요? 나쁜 쪽으로 지금 발현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특별히 논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인간의 본성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그 폭력을 쓰고 성색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하는 거. 그래서 흔히 비교할 때 홉스하고 많이 비교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인간이 악하고 폭력을 쓰고 세상이 시끄럽기 때문에 스승의 교화와 도덕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인간이 본래 악한데 도덕이라는 건 그 뭐 어디서 나왔냐 이런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 순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 성인이 그랬다 그래요. 근데 성인도 사람이에요. 성인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선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악이 있어요. 나와 성인을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건 엉터리 논리입니다. 부처고 예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뭐 특별하게 막 해서 종교는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자가는 것들도 사실은 성인도 이렇게 악한 사람, 이 양반 논리대로 보면 성인도 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걸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 논쟁거리입니다. 대충 그렇게 보시고, 여기 우측에도 그렇게 써놨네요. 167쪽 보시면 토마스 홉스 주장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놓고 보면 설득력이 있지만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기질에 대해서만 말한 거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적으로 이렇게 발현된 모습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발현된 걸로 보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 약점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쁜 짓도 하고 또 이러는 좋은 일도 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건 중생심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순자는 뭐예요? 악하다라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불교 논리론 뭐예요? 비록 우리가 경험적 세계에서 바라보는 인간들은 모든 오욕, 욕망을 통해서 나쁜 짓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그것은 무명에 가려서 그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불성을 갖고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순자의 인성론을 얘기하면 순자는 경험적으로 바라봤던 인간의 악한 모습들, 선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서 결국은 뭐예요? 인간에게는 불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본성 선한 건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우리가 악한 모습들을 통해 이게 기질지성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기질지성만을 인정하게 되면 아주 나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이 선을 행할 때 내가 스스로 바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뭐냐면 사회 규범, 도덕 규범을 세울 때 강제적으로 할 건가 자발적으로 할 건가 이 문제예요. 이건 교육에서도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인간이 악하다면 악한 부모가 악한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다는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빼놓고 만약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부모는 자식을 가르칠 때 폭력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순자의 입장으로 따지자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선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이 부분이. 맹자는 그 동력이 있어요. 인의예지로 표현되는 사단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그 비록 경험적으로 지금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간에게는 본래 그 뭐예요? 본연지성, 천연지성이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순자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타율이 이게 자율성이냐 타율성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해나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선한 마음이 있다. 비록 지금 현재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악한 짓도 하고 그러지만 인간에게는 사단으로 표현되는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바로 스스로 이렇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맹자예요. 근데 이와는 달리 인간의 선한 마음이 없고 결국 이익과 악을 좋아하고 폭력을 쓰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예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게 돼버리면 도덕이라는 것은 이게 타율성이 돼버려요.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우리가 인간의 세상을, 인간 자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건가 타율적으로 처리할 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약의 제도, 사회 규범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뭐 우리 책에는 에드워드 윌슨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 이분의 인간의 본성 이렇게 보면 에드워드 윌슨도 그러고 리차드 도킨스도 그러고 인간을 이제 진화 심리학, 진화론적으로 바라보면 그 도킨스 글도 마찬가지다. 윌슨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선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이기적인 것, 이타적인 것을 이 양반들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기적인 것을 이렇게 변형시킨 거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기적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여기는 뭐라고 됐습니다. 공격성, 성, 이타주, 종교 이런 축이 있다.
공격성은 타고난 거 유전적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쓴 다른 책에서 거기에 대한 비판적으로 썼는데 인간의 본성이 공격적이고 이기적이고 한다라면 우리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그 생물학자들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런 윌슨이나 도킨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진화생물학적인 세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거는 이제 좀 그 이타주의가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아직은 논쟁적인 문제일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가 이기적인 면도 있고 이타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이타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이기적인 것도 나타나고 우리가 흔히 성인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것들이 훨씬 쉽게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로 우선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168쪽도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인간 본성에 대해 논의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이거 그냥 흘러간 옛날 사람들의 논의가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인간의 참된 모습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마음이 어떤 그 생득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이게 뭐랄까요. 인간의 본성에 주어진 것 또는 그런 것은 없고, 인간이 태어나면서 점차 자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속성들이 뒤에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교육 문제부터 사회에서 범죄를 처벌하는 방식 등등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인간의 인성론에 대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대충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로저 트리그의 글,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관점, 철학자들과 다윈부터 해서 진화론자, 진화 생물학 같은 거, 아까 에드워드 윌슨이나 도킨스 이런 분들 글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저기, 169쪽 위에 보시면, 인간이란 선이냐 악이냐 이분법만을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동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불교에도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5개의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 성불할 수 없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 죽인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근데 다른 한쪽은 뭐예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그 공부를 통해서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럼 모순된 말 아니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모순된 말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가 그 뜻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학론 부분이 있는데 이 예학론 자체도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인간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악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선 얘기할 수 있는 게 요즘 법치 많이 얘기하는데 법만 새롭게 이렇게 세우고 만들면 세상이 좋아지는가? 저는 그건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순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데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예약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제어를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래 잠깐 내용을 보시면 이 예의 기원을 인간의 욕구와 물질적으로 마음껏 적응 관계에서 파악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구는 매우 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다투게 될 거다. 그래서 성인이 결국 나와서 이런 싸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로서 이렇게 성인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약이 이렇게 세워졌다. 뭐 일부는 타당하겠죠. 그래서 여기 얘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거 보시면 순자는 인간의 욕구에 비해 욕구를 충족할 물질이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21세기에 물질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통스럽나요? 이거는 논어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균형한 거예요. 균등하지 못한 거 문제입니다. 이게 순자는 부족해서 싸움이 그 물질적인 것이 부족하고 인간의 욕망이 물질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건데 공자는 달라요. 부족한 것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나눌 건가 하는 게 요즘식으로 보면 분배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 논쟁으로 보면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논쟁하죠. 쓸데없는 논쟁들이에요. 이게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매우 보수적인 집단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 경제 규모가 확장돼야만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진보적 입장들은 뭐예요? 평등주의적인 것들이 강해요. 그래서 분배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분배가 없는 성장은 불가능해요. 특히 지금 21세기 이런 경제적 어떤 그 기반이 강화된 시대에는 분배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뭐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재난 기본소득 나오는 거 있죠? 재난지원금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지원하지 않으면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순자 이런 지적은 좀 뭐예요? 너무 단순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욕구와 물질의 좋고 많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균등하게 분배할 건가 이 문제를 갖다 이런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순자 입장이 매우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수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70쪽에 예의 기원을 예를 보면 욕망 아까 인간의 예에 대해서 욕망 때문에 인간 욕망이 많고 물질은 이렇게 적고 욕망이 너무 크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예약이 이제 성인에 의해서 예약이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기준과 구분이 없으면 구하는 기준과 구분이 없으면 다투게 된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물질적인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라. 요즘처럼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 법에 맞는 방식으로 당신들이 물질적 부를 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런가? 방금 얘기했던 거 분배가 안 되잖아요. 분배가 안 되면은 그 사회는 망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그래도 이 세계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들이 뭐예요? 기본 소득에 대한 논쟁들 한 20년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사회 기본소득.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는데, 예,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성인이 예의를 제정해서 그 한계, 이것은 욕망을 충족해도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 타율적으로 하는 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고 예약,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했을 때 공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덕으로서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순자식으로 뭐예요? 법으로 내쳐버리라는 그 소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 사회도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런 소리만 하는 사회예요. 매우 사회가 천박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뭐 폭력을 써서 지배한다라고 하면 마치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폭력을 무서워하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나라는 병들고 망합니다. 세계 정치가 대부분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람 예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일이라는 예가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균형을 만드는 게 여기 저울로 돼 있잖아요. 권형. 이게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규범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만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순자의 입장입니다. 군주는 예를 융숭하게 어진 선비를 존중해 왕도를 신하고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편애하는 패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순자 집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71쪽 보시면 사람이 사람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그 염치 같은 거죠. 배울 때 음식 찾고 추울 때 따뜻함을 구하고 수고로울 때 쉬고 자고 이익을 좋아하고 해로움을 싫어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더 타고났다. 이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별이 있다라는 것은 인륜의 분별이에요. 사람의 사회가 이 배경을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걸 잘 이해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인간은 그래서 성인이 나와서 예약을 이렇게 만들었고 왜 예약이 있고 그러면 신분에 따라서 분별이 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서로 이익을 좋아하니까 성인이 나와서 예약이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 배경에는 뭐예요? 구분제할 필요가 있다. 천자부터 귀족, 백성 이렇게 노예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물질적으로 부족한데 이 사회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제한을 해야 한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욕망을 제한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사회가 돼 있으면 여기 제일 위에 이제 군주부터 이렇게 해서 귀족들, 여기 백성이라고 보면 이들이 욕망을 줄이겠어요? 결국 사회에서 제일 약자들이 이게 당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러고 세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상위 1%, 상위 1% 안에 사람들이 세계 경제 한 50% 잡잖아요. 10%가 세계 경제의 50% 이상을 이익을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굶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공자 얘기.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분배가 안 되니까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는 계속 흉악해지고 인간들의 삶은 더 비참해지고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당장의 삶이 너무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예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분배를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란 동물과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다. 당연히 동물보다는 사람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동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72쪽 보시면 음악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순자의 예술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유가 예술. 순자의 음악론도 음악의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즐거움이에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 기쁨과 슬픔을 이렇게 일으키기도 해요. 성모애락론 있죠? 해강이 글. 거기 보면 음악에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논쟁이에요. 유학자들은 있다고 봐요. 도덕적인 거니까. 근데 도가 쪽에서는 그런 건 없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음악이 주는 것은 첫 번째 즐거움이고 두 번째 이렇게 정치하고 관련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교화예요. 이것이 이런 음악론이 뒤에 이제 여춘추에 보면은 그대로 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이 있어. 논외도 나오는데 어느 나라를 이렇게 가서 그 나라 음악을 딱 들으면 그 나라가 앞으로 바르게 잘 흘러갈지 아니면 혼란스럽게 될지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음악이라는 거, 예도 마찬가지지만 예라는 것이 겉모습을 이렇게 제어하는 거라면 악이라는 것은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표현해요. 근데 그런 측면이 이제 교화적, 정치적인 측면이라면 음악이 기기묘묘한 음악들이, 요즘 헤비메탈 같은 음악들 있잖아요. 막 괴성을 지르고 하는 음악. 그러면은 악마주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음악들은 뭐예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좀 상처를 줘요. 크게. 근데 그것이 음악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들이에요. 여기 음악이라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으로 면할 수 없는 것. 이게 음악은 중요해요. 근데 이런 논쟁이 왜 나오냐면 그 문과파 때문에 그래요. 문과 같은 경우는 비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악에서 매우 비판적인데, 근데 문과를 읽어봐도 음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군주가 지나치게 음악을 좋아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이 피폐될까? 거기에 대한 비판 정도입니다.